안녕하세요. 자연치유 박사 최 박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간단하고 명료한 자연치유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연치유법 하면은 건강음식, 약선, 운동, 명상, 요가, 마사지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때 어느 한의사가 어린아이들 약아 먹이고 한다고 하는 어떤 그 자연적으로 낫게 한다는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죠. 그러한 것이 자연치유가 아닙니다. 모두 자연치유법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자연치유법을 잘못 이해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치유법은 영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기술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는데 영어로 힐링, 내추럴 테라피, 또 네트로파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일 초급적인 것을 볼 때 내추럴 테라피, 예를 들어서 자연치유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자연치유라고 하는 건데 내추럴 테라피는 한마디로 자연을 이용해서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힐링은 조금 더 능동적인 어떤 방법으로 몸의 독소를 뺀다든가 마음적인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어떤 그런 어떤 효과,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힐링, 또 내추럴 힐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내추로패시가 있는데 내추로패시는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대학교 그 6년 과정 같은 의과대학 같이 똑같이 과정이 있고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널리 사용을 하고 있고 전문 자연치유사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우리나라 다 한 개의 전문 대학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위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네트로패시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네트로패시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면허제도가 있는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 면허제도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자 합니다. 상대적인 것이 이제 의술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 의료하고 자연치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 의견인데 이게 무슨 교과서나 이런 데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 개인적인 사견이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자연치유법과 의술을 좀 명료하게 그냥 간단히 구분하고자 한다면 인위와 무의라고 저는 비교합니다. 그게 이제 차이가 이제 바로 그런 차이점으로 이제 구분하는 건데요. 인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인위적이고 인공적이고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 인위적이고요. 무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강제성이나 또 인공적인 어떤 감이 그런 것이 아닌, 그러니까 순수 자연적 순리적인 개념을 무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의료는 인위적인 것이라고, 그러니까 인위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자연치유는 무의적인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것이라고 이제 한다면은 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어떤 환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의료는 그걸
직접적으로 강제적 방법이죠. 강제성을 띄워서 해열을 한다든가 혈압을 낮춘다든가 또 혈당을 낮춘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강제적 현상에 대한 강제적 그런 것을 쓰는 거고, 또 수술로 제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의료의 기술입니다. 그 반대로 이 자연치유는 그런 강제성이 없고 순수 그 세포, 면역성, 기타 어떤 생체 에너지 이런 것들을 돋궈주는 방법으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기술이 바로 자연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체는 굉장히 강력한 어떻게 보면 치료 기술 내지는 치료법을 갖고 있는 게 인체 몸입니다. 60조 세포들은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작용으로 그 기능이 상실됐을 때는 아주 강력한 급격한 어떤 질병에 걸려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한 것을 좀 구분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혼동돼서 자연치유하고 의술을 혼동돼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술에 대한 것은 어찌 보면은 인위적인 것이니까 어떻게 표면화되어 있는 현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는 아주 뛰어난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 내지는 어떤 작용은 있는데 현상적이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치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그 한의학과 자연치유가 이제 애매하게 혼동될 수가 있는데, 한의학도 의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의학적 기반이 물론 자연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발생한 의술이지만 그 기법 역시 강제적으로 내리고, 예를 들어 뭐 해열, 청열, 해독, 사하 이러한 것처럼 그 열이 나면은 열을 끄는 어떤 그러한 방식대로 강력한 강제적 접근법이 강제성이라는 것이죠. 침술도 마찬가지고 경락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 역시도 강제적으로 침자리에 자극을 줘서 경락을 순환시키거나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어혈, 담음, 기체 등등등 이것도 강제적으로 뚫어주고 소통시키는 그런 방법이라 강제성을 갖고 있다. 즉 인위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원래 태생 자체도 이 한의학, 이 침술도 현상적인 것, 즉 질병을 위주로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발생한 그런 것이 바로 한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자연치유는 그러한 강제성을 주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어떤 전인적 치유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나 파동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장부, 세포 등등의 어떤 면역작용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요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자연치유법에는 뭐 요가 같은 거, 뭐 명상, 카이로프락틱, 테이핑 요법 내지는 색채요법 등등 이러한 것들은 파동이나 인체의 어떤 면역세포를 도와서 자세를 교정해가지고 장부를 조절한다든가 하는 등등 이러한 것이 자연치유법 중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순리적으로 전인적 치유가 바로 자연치유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카이로프락틱이 그 의술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카이로프락틱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강제성을 주는 게 아니라 탐슨 테이블이라고 하는 낙차법을 이용해서 그냥 단순한 어떤 낙차법입니다.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낙차로 인해서 그 틀어져 있는 골반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그와 반대로 충하, 도수요법, 이거는 억지적으로 강제적으로 골격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인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법을 비교한다면 역시 충하나 도수치료, 이거는 강제성을 띤 의료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준을 두고 자연치유법에 대한 네트로퍼시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가지 기법, 이 기술이 누가 더 우위이고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이다 얘기할 수 없고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은 활용을 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그게 목적입니다. 어느 의술이 더 낫다, 뭐 자연치유가 낫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현상적인 것을 잘 치료할 수 있는 거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 여러분께 이 자연치유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뭐 약을 먹으면은 자연치유가 아니다. 또 억지로 참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개념으로 열이 나야지, 열 곳이 나야지 치료가 된다.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현상과 비현상적인 것을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치료를 적절하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보이지 않는 이 가시적인 것과 가시적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이 자연치유법을 네트로퍼시 이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어디 교과서적인 것이 아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기술을 여러분께 하나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기술은 좀 한 6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로 제가 전공한 색채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색채요법은 그런 시각적인 정서적인 어떤 시각적 색채요법, 컬러 테라피 그것이 아니라 저는 양자역학을 기반을 두고 직접적으로 이 색채의 파동과 세포의 파동의 공명현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색채요법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종요법입니다. 이 동종요법도 굉장히 효과가 높고 또한 이것도 역시도 파동의 작용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는데 효율적이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동종요법에서 파생된 건데 그 하나 이제 바요법입니다. 꽃의 정수를 이용해서 쓰는 요법인데 아무튼 요 바요법도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약차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약차요법은 현재 한약의 경계와 음식의 즉 식과 약의 경계에 서 있는 몇 가지 한약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약적으로 다려서 진하게 아까처럼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소통시키고 해요를 하고 진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식의 개념으로 음식처럼 식의 개념으로 순리적인 어떤 도움을 줘서 이 질병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이 약차요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무슨 골반 교정 같은 거, 어떤 자세 교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척추에 장부들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자세가 얼마큼 중요한 것인가를 또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테이핑 요법인데 그 테이핑 요법은 스포츠 테이핑이 아니라
손가락이나 발가락, 손 이런 데에 테이핑을 해가지고 장부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차근차근 이 자연치유법에 대한 거를 좀 더 명료하고 간결하게 강의를 해서 여러분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그 소개로 자연치유의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